안녕하세요, 스마트입니다. 지금까지요 아주 많은 분들이 바니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바니쉬를 하시나요? 어떤 걸로 하시나요? 꼭 해야 되나요? 얼마나 기다렸다가 하면 되나요? 마지막에 하는 그 코팅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다 바니쉬에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먼저 바니쉬는요 작품 위에 하는 코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저도 작품을 시작한 지가 이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장기간의 노하우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오늘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바니쉬는 선택사항이지 필수가 아니에요. 어떤 작가분들은 바니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작품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아주 다양해요. 그렇다면 왜 바니쉬를 꼭 해야만 할 것처럼 자꾸 느껴질까요? 아마도요 작품을 보호하는 코팅을 입히시고 싶기도 하고, 마치 또 그걸 해야 전문적인 작품 같고 남들이 바니쉬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바니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게 마치 우리 매니큐어 칠하잖아요. 매니큐어 칠하면 왜 마지막에 투명한 탑코트 발라주잖아요, 네일아트 할 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요 손은요 우리가 사용하면서 스크래치가 막 생기기도 하고 설거지하고 이러면 막 벗겨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코팅이 주는 의미가 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작품의 경우에는 이걸 그렇게까지 막 험하게 다루지는 않죠. 막 바닥 닦다가 뻘떡 일어나서 걸려있는 작품을 막 물걸레로 빡빡 닦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쵸? 때문에 막 엄청난 보호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자, 제가요 물티슈로 한번 표면을 닦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아주 조금 닦여 나오죠. 아무래도요 바니쉬를 해주면 이렇게 클리어막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렇게 묻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막 물걸레로 작품을 막 닦아주지 않는 이상은 작품이 막 다 닦여버리거나 마모가 된다거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서 물방울만 좀 튀어도 번져버리거나 하지만요, 잘 건조가 된 아크릴화는 사실 그럴 걱정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또 바니쉬를 해주면 그 투명층이 시간이 흐르면서 황변이랄까 이렇게 약간 노랗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대요. 아니 뭐예요, 그러면 바니쉬를 그러니까 왜 해요? 화내지 마시고요. 저의 경우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 이제 바니쉬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표면이 좀 먼지나 흠집 등으로부터 보호가 된다 이런 점들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푸어링을 할 그 당시에 그 글로시하고 촉촉했던 그 느낌이, 그리고 아주 생생하고 진한 그 컬러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건조가 다 되고 난 후에는요 약간 다른 느낌이 됐죠. 무광으로 약간 변하면서 뭐랄까 어두운 색이 굉장히 더 어두워져 버린 그런 느낌이 있죠. 자, 또 이걸 볼까요? 이걸 보면요, 자 이렇게 약간 펄 아니면 메탈릭 컬러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 광을 가지고 있어요, 원체. 그렇지만 다른 컬러들은 약간 무광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죠. 무광으로 변하기도 하고 좀 색 자체가 탁해지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형태의 변형은 전혀 없이 잘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제 작품이 마르면서 좀 탁해졌어요, 미워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처음 가지고 있던 그 선명한 채도와 광도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바니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주로 그런 이유로 바니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하이 글로스 바니쉬 아니면 그냥 글로스 바니쉬도 좋아요.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자, 그럼 바니쉬는 다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아니에요. 바니쉬도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이 글로스 바니쉬가 있고요. 한마디로 많이 반짝반짝거려 바니쉬, 또 그냥 글로스 바니쉬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유광 바니쉬, 그리고 중간 정도 되는 은은한 광택 바로 사틴 바니쉬가 있고요. 또 매트한 매트 바니쉬가 있어요. 한마디로 무광이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바니쉬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원래는 인테리어 블로거였어요. 저는요 원래 가구를 고르거나 페인트를 고르거나 또 그림을 고르거나 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사실은 거의 무광을 선택을 해요. 화장실 타일도 다 무광으로 고르고, 심지어 화장실 천장을 광택 없는 무광 페인트 도장 느낌을 내려고 무광 천장 재질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제가 아이들 그림 그렸었던 건데요, 약간 뭔가 다 무광무광한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그렇게 저는 좀 약간 무광무광하는 그런 여잔데요, 정작 요즘 제가 푸어링 작품에 사용하는 바니쉬는 유광 바니쉬예요. 왜 그럴까요?
있을까요? 물론 무광 바니쉬도 조만간 제가 사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분명히 저는 무광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들겠지만요. 어쨌든 이 아크릴 플루이드 아트, 아크릴 푸어링 이 영역에 있어서는요. 참 이 글로스 바니쉬가 잘 어울린달까요? 제가 작업할 때 물감이 막 흘러가면서 촉촉하게 캔버스를 누비던 그걸 그대로 박제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걸 유지하고 싶어서랄까요? 글로스 바니쉬가 잘 어울리고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해외 유튜버 분들이나 이 푸어링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글로스 바니쉬를 쓰세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바니쉬를 해주면요. 모든 컬러의 이제 광도가 동일해지죠. 메탈릭, 이런 골드, 아니면 전혀 메탈릭이 아니었던 이런 프루시안 블루나 다 마찬가지로 광택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동일하게 통일시키게 되겠죠. 글로스 바니쉬는 이렇게 유광 느낌으로 전체를 바꿀 것이고 매트 바니쉬는 매트하게 무광으로 통일을 시키겠죠. 예전에요. 제가 한번 무광 젤레이를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네일 아트를. 저는 제 생각에는 컬러 자체가 무광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광 컬러를 칠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유광 컬러 위에 탑코트로 제일 마지막에 투명한 탑코트를 무광으로 발라주시면 무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더라고요.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광 바니쉬를 하게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런 글로시한 반사가 되잖아요, 이게. 이런 글로시한 광도가 작품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말인 게요. 왜 약간만 막 이렇게 옆에서 봐도 막 부분적으로 형광등이 비치고 이래버리면 작품을 감상할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모두 종이처럼 무광이면 어떤 면에서 봐도 감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디테일이 많고 스토리가 있는 작품, 뭐 사실적인 작품, 이런 작품들에는 특히 더 무광이 어울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또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통일을 시키지 않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나는 다른 컬러들이 약간 매트한 가운데 가느다란 라인으로 아니면 굵직한 라인으로 이렇게 실버나 골드나 브론즈가 샥 이렇게 라인을 형성하면서 지나가는 그 느낌이 좋아요. 옆에서 보면 걔네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네, 그럼요. 바니쉬를 안 하시면 돼요. 바니쉬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 하시면 돼요. 옛날에요. 저희 집에 호랑이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 호랑이 그림에 호랑이 털들이 금색이었어요. 한올 그려놓았던 그림이었는데요. 소파 밑에 누워서 그 그림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릴 때마다 털들이 촤라락 반짝거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요. 이런 게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바니쉬를 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요. 바니쉬를 하면요. 약간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 했었죠. 벌룬 딥 테크닉하고 마지막에 남은 물감으로 했던 플리컵 작품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캔버스를 계속해서 제가 재활용을 했더니 이게 마른 위에다 또 하고 마른 위에다 또 하고 하느라고 물감층이 두꺼워져서 이렇게 크랙들이 크랙 보이시나요? 크랙이 살짝씩 이렇게 갔죠. 이런 크랙으로 인해서 약간 뭐 울퉁불퉁함, 요철 이런 걸 좀 바니쉬를 함으로써 감출 수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바니쉬가 이쪽을 이제 메꿔줄 테니까요. 그런 효과도 조금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뭐 일단은 바니쉬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하신 거죠. 뭐 한번은 그럼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바니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리퀴텍스 하이 글로스 바니쉬 이렇게 작은 걸 먼저 사서 쓰다가 다 써가지고 이렇게 큰 용량으로 다시 구매를 했는데요. 얘를 이제 이 병에다가 그냥 옮겨가지고 조금씩 사용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요. 먼저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설명을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런 거 빨리 올까요? 오케이. Permanent varnish to protect surfaces.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영구 광택. Establishes an even high gloss finish. 균일한 고광택의 마감 처리. Helps to protect against UV damage. UV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Translucent when wet, dries clear. 젖었을 때는 반투명하고 투명하게 건조됩니다. Permanent, non-yellowing, flexible, and water resistant when dry. 건조되고 나면 when dry, 영구적이며 황변이 일어나지 않고 유연하며 또 방수가 됩니다. Gently stir before using. 사용하기 전에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네, 부드럽게 해야 돼요. 저는 주로 얘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흔들어요. 막 흔들거나 하면 기포가 너무 심해져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Do not thin with water. 물로 희석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이거는 제품마다 좀 달라요. 어떤 건 물이랑 뭐 몇 대 몇으로 섞어서 사용하세요 하는 브랜드들도 있으니까요. 꼭 잘 알아보시고 사용을 하세요. Apply at least 2 thin coats. Allow minimum 3 hours drying between coats. 얇게 최소한 2번은 바르시고 코트와 코트 사이에는 최소한 3시간 동안 건조를 시켜주세요. 저는 주로 3번 정도는 발라주는 편이에요. Continuous overbrushing or vigorous brushing may result in fogging after drying. 과도한 붓질, 오버브러싱 아니면 강한 붓질은 건조 후에 뿌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건 오랫동안 천천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빨리 마르는 편이에요. 왜 우리 매니큐어도요. 자꾸 매니큐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왜 한두 번에 촥 발라주고 잘 말렸다가 두 번째 코트 딱딱 한 2-3번에 걸쳐서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 깨끗하게 칠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천천히 어설프게 여기 이상한 것 같아 다시 하려고 마르던 와중에 이게 또 더 칠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붓자국이 막 나고 밀리고 지저분해지고 막 이러죠.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 빠르게 착착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해줘야 돼요. 또 그렇다고 너무 빨리 하려고 붓질이나 스펀지질을 너무 빨리 거칠게 하면요 기포가 막 생겨요. 물론 토치로 제가 제거를 하긴 하지만요 처음부터 최대한 그래도 안 생기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빠르지만 부드럽고 그렇게 참 어렵다 그죠? 그리고요 Do not mix with oils. 오일과 섞지 마세요. 네, 섞지 마세요. 이게 수성이거든요. 아크릴 물감들이 다 수성이잖아요. 그래서 물이랑 이렇게 섞어서 그림 그릴 때 칠하고 그러죠. 유화는 오일이랑 아크릴은 물이랑. 그래서 아크릴화에 쓰는 바니쉬도 물론 수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랑 당연히 섞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for interior and exterior use. 내부 및 외부 사용. 외부에 쓸 일이 그리고요 이런 스프레이 타입의 바니쉬들도 있어요. 아직 제가 써보지를 않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화방에 가서 매트 바니쉬도 한번 사보고요. 스프레이 바니쉬도 한번 사서 제가 써보고 후기는 제가 차차 올릴게요. 자, 그리고 글로시한 코팅으로는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바로 레진이에요. 레진 코팅이에요. 제 삼각대가 막 거울처럼 비치죠 지금.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유리에 가까운 그런 코팅 방법이에요. 레진 코팅을 올려주면요 이렇게 유리처럼 투명한 코팅이 가능한데요. 마르면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져요. 레진의 장점은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유리처럼 투명한 투명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최대 강점이죠. 단점이라면요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또 마스크 같은 걸 잘 착용을 하고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캔버스의 기울기도 아주 완벽하게 수평을 잡고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또 그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거든요. 굉장히 수평에 민감해요. 그리고 마를 때 습도나 온도 등에도 민감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저처럼 기술이 약간 부족하면요 이렇게 약간 뭐 자국 같은 거 보이시죠? 물 위에 기름 뜨듯이 약간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좀 사포로 밀고 다시 그 위에 레진을 올리고 그렇게 해요. 우리 젤레일 할 때도 똑같아요. 그죠? 또 레진은 한번 섞고 나면은 다음번에 재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 굳어버려서 용량 계산을 처음부터 아주 잘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약간 복잡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최대 강점이 뭐예요? 바로 완벽한 이 글로시함, 투명함. 나는 이걸 원해 하시는 분들은 레진을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요 resin like varnish 아니면 뭐 resin look without resin, 레진 없이 레진처럼, 아니면 resin like clear coat, 레진처럼 클리어한 코트, glass like varnish, 유리 같은 바니쉬, 이런 영상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이런 레진 같은 바니쉬를 레진 없이 하는 뭐 그런 영상들이에요. 레진을 사용하지 않고 마치 유리처럼 투명한 바니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영상들인데요. 그때 사용하시는 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Liquitex High Gloss Varnish예요. 이걸 저처럼 뭐 2-3번 바르는 게 아니고요. 막 7번씩 뭐 이런 식으로 덧발라서 사용을 하면요. 나중에는 뭐 붓자국이나 이런 모든 섬세한 요철들까지도 다 사라지고 레벨링이 돼서 마치 에폭시 레진을 올린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것도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또 글로스 바니쉬를 아무리 많이 올린다고 해도 느낌이 달라요. 레진만큼 완벽한 수평면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 바니쉬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을 따라서 그냥 바니쉬가 되는 거고요.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면이야 어찌됐던 자기가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표면은 완전 수평을 딱 이루고 있거든요. 얘는 이 표면 따라서 울퉁불퉁한 표면까지도 그대로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유리 액자에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레진을 한번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개취이기 때문에요. 알아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요. 너무 사설이 길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볼게요. 우선 바니쉬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은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붓이 있겠죠. 이거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좋은 붓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걸 사용을 해볼게요. 사실 뭐 붓을 그렇게 비싼 붓을 사서 바니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고우면 고울수록 붓자국이 덜 남기는 하겠죠. 자, 이렇게 붓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스펀지예요. 보통 이제 이 스펀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얘는 이렇게 고정이 됐고요. 얘는 이렇게 빼면 이것만 따로 빼서 빨 수가 있어요. 제가 잘 안 빨아놨나 봐요. 여길 쓸 거니까 상관없는데 요런 타입의 스펀지들이 있어요. 끼우면 돼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고는 있긴 한데 어떤 분이 이거를 쓰셔가지고 제가 쓰게 됐는데 기억을 못 하겠어가지고요. 어쨌든 이게요, 뭐냐면은 화장할 때 쓰는 실리콘 퍼프에 얼굴에다 톡톡톡 이렇게요. 이걸 그림에 양보하세요. 이걸로도 제가 요즘 바니쉬를 하고 있는데요. 붓자국이 많이 안 나요. 확실히 요거나 다 뭔가 끝에 가지고 있는 텍스처가 있죠. 여기도 그런 자국이 날 수밖에 없는 형태들이 있는데요. 얘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제가 세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얘는 붓, 얘는 스펀지, 얘는 실리콘 퍼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저번 시간에 해줬던 보통은 얼마나 있다가 바니쉬를 해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글쎄요,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완벽한 건조를 해주기 위해서요, 2주 이상은 좀 놔뒀다가 바니쉬를 하는 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번 영상에서 보셨죠? 이거는 저번 주에 해줬던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급하게 달라고 빨리 바니쉬를 올려서 주렴 그러셔서 급하게 바니쉬를 하게 됐고요. 보통은 2주 이상은 기다렸다가 하는 편이에요. 자, 얘 바니쉬 하기 전에 어떤지 한번 먼저 볼게요. 이런 상태고요. 저는 오늘 자연 건조를 시켰다가 또 발라주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근데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바니쉬를 하고 나서 옆에서 막 먼지나게 뭘 한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여기 한번 이게 이제 말라가면 찐덕찐덕 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먼지가 한번 붙으면 특히 이런 하얀 면 같은 경우는 너무 티가 나겠죠. 그럴 때는 빨리 이렇게 그것만 딱 끄집어내서 다음 코트를 바르면서 약간 셀프 레벨링이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먼지가 앉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코트는 이쪽 방향으로, 두 번째 코트는 또 세로 방향으로. 자, 먼저 가로로 이렇게 먼저 해줘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고요. 붓으로. 제가 아까 묻어나오는 거 보여드린다면서 요건 한번 물티슈로 닦았었죠. 이렇게 한번 표면을 닦아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발랐고요. 굉장히 금방 끝나죠. 약간 반짝반짝해졌죠. 그리고요, 얘는 금방 다시 사용할 거여서요, 여기 있는 비닐을 좀 써볼게요. 제가 이 상비닐 있잖아요. 상비닐 코너를 좀 뜯어다가 이렇게 싸놓을게요. 자, 두 번째 얘는 스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국이 좀 났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코트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볼게요. 자, 얘는 뭐 딱히 붓자국이 더 났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죠, 지금. 자, 얘도 여기다 치울게요. 지금은 우선 씻어왔는데요. 사실은 얘도 비닐로 싸놔도 쓸 수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얘. 이제 실리콘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티슈로만 닦아줘도 돼요. 실리콘 오일이 들어간 경우에는요, 오일을 더 야무지게 잘 닦아줘야 돼요. 세제를 이용해서 닦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물티슈로 좀 여러 번 닦는 편이에요. 바니쉬를 얹으면요, 오일이랑 조금 처음에 따로 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바니쉬를 하면서 그게 다 묻혀서 되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막 미친 듯이 닦아내진 않아요.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더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살짝 건드렸죠? 어떻게 되냐면 약간 밀려요. 이제 그때부터는 밀리기 시작하니까요. 밀리지 않도록 거기까지만 했어. 두 번째 코트 때 또 내가 잘해줄게 하는 마음으로 딱 스톱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에서는 3시간 정도는 기다려주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3시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한 30-40분에서 1시간 후에 한번 볼게요. 상황을 체크해 볼게요. 네, 지금 대략 한 40분 정도 지났어요. 3시간 말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말랐어요. 이미. 두 번째 코트를 올려줄게요. 자, 얘 먼저 볼까요? 약간 광이 생겼죠. 전반적으로 고운 붓을 사용해서 그런지 붓자국 거의 없어요. 이거 지금 보이는 텍스처는 그냥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 천의 텍스처일 뿐이고요. 그리고 얘의 경우는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이 스펀지 있죠. 얘가 자국이 제일 심해요. 이렇게 결들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결이 보이죠? 자, 여기는 좀 덜 칠해졌죠? 보이시죠? 거기만 무광인 거. 이런 거는 어차피 이걸 한 번 올려주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만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칠하려고 약간 꾸덕해지고 있는 찰나에 얘를 문질러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울퉁불퉁해지는 것보다는 다음번에 칠해주는 걸 택하는 게 더 맞아요. 얘 볼까요? 실리콘이었죠. 실리콘 퍼프. 이 실리콘 퍼프를 해준 건데요. 얘도 자국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실리콘 퍼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이 작품들 궁금하신 분은요, 얘는 벌룬 딥이었죠. 벌룬 로즈 풍선으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해줬던 그 작품이고요. 얘는 클라우드 이펙트, 구름 효과, 이렇게 사틴 에나멜을 넣어서 표현했던 그 작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자유 푸어링이죠. 아무렇게나 막 부어서 늘려줬던 거예요. 얘하고 같이 해줬던 작품 기억나시죠? 확실히 보세요. 광이 벌써 차이가 나죠? 광이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한번 발라줬어도. 이 세 작품 궁금하신 분은 여기에 지금 제가 계속 링크 올라가고 있죠? 네, 거기 클릭해보시면 리스트가 얘도 뜨고 얘도 뜨고 얘도 뜰 거예요. 선택하기 싫으면 X 누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코트 들어갑니다. 다 가로로 해줬으니까 이번엔 세로로 해줘야겠죠? 약간 이렇게 씌워놨죠? 씌워놓으면요, 안 말라요.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줘볼게요. 이 붓이 되게 부드럽고 좋네요. 붓자국 전혀 없이. 제가 예전에 했던 건 붓자국이 남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붓이 되게 부드러워서 그런지 전혀 자국도 없고 잘 올라갔죠? 기포도 거의 없어요. 결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요, 지금 요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펀지는요, 좀 빨리 움직이면 거품이 나요. 이렇게 기포가 막 생기는 게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얘는 기포 같은 게 없죠. 근데 얘는 보세요. 이렇게 기포가 생기죠. 좀 빠르게 움직이면 기포가 이렇게 생겨요. 이런 토치 있죠. 토치로 한번 없애볼게요.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기포가 좀 생긴다 싶으면요, 이렇게 토치를 한번 해주시면요, 기포 싹 없어져요. 하지만 붓자국 전혀 없죠. 자, 또 좀 이따 봐요. 한 1시간쯤 기다려 볼게요. 두 번째 코트는 한 50분 정도 말렸더니 다 말랐고요. 제가요, 요번에 3번만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글로스 바니쉬가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4번째 코트까지 올릴 생각이에요. 자, 3번째는 또 가로 되겠네요.
아까 되게 선명했던 이 스펀지가 쓸고 간 자국들이 조금 완화가 된 게 보이죠? 이게 캔버스가 사실은 제가 한 테이블에서 다 보여드려야 돼서 작은 캔버스를 일부러 골랐어요. 사실 큰 캔버스를 하면요,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민첩하고 마르기 전에 빨리빨리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옆에서 보이는 기포를 살짝 빛에 비춰보면서 토치로 이렇게 해주면 폭폭폭 터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트 때는 40분 기다렸고요. 두 번째 코트 때는 50분 기다렸죠. 세 번째는 한 1시간 넘게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1시간만 있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가 흘렀어요. 정말 생각보다 진짜 금방 말라요. 지금 해가 져서요. 조명이 비치죠, 이제. 이게 결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보이죠, 붓자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올려주니까 광택이 잘 살면서 결이 좀 희미해지죠. 얼마나 글로시하고 예쁘게 나오는지 한 번만 더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요거 해주고는 이제 얘는 깨끗하게 빨아야겠죠? 옆면 먼저 해줄게요. 뭐 이게 방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비닐로 싸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마르면서 얘도 같이 마르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비닐로 싸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번째까지 됐고요. 아마도 이거 다 마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만나요. 짜잔, 내일이 됐어요. 하루가 딱 지났고요. 어떻게 건조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셋 다 이 툴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네 하는 건 없어 보여요. 다 잘 나왔고요. 특히 이 스펀지 브러쉬를 하면서 이 결들이 좀 생겼었잖아요. 처음에 3-4번 올리고 나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진짜로 커버가 좀 됐죠. 다 아직도 약간 그 스펀지 결들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원체요, 이 캔버스 자체가 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세로 캔버스 특유의 텍스처가 이미 있기 때문에요. 저는 거슬리진 않아요. 근데 어때요? 확실히 채도가 비비드해졌죠. 얘도 볼까요? 괜찮죠? 제 결론은요, 이렇게 작은 캔버스들 있죠. 이 정도까지는 이제 작은 캔버스들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캔버스들은 퍼프로 해줘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장점이 뭐냐면 붓보다는 바니쉬를 덜 잡아먹겠죠. 얘는 흡수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캔버스 할 때 만약에 큰 붓을 이용해버리거나 하면요, 붓이 바니쉬를 먹어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양이. 이걸로 퍼프로 딱 하면 손실이 별로 없어서 작은 캔버스는 괜찮은데요. 만약에 이보다 더 큰 캔버스 있잖아요. 얘로 하기에는 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되게 부지런히 작업을 해야 돼요. 위에는 거의 말라가고 있는데 밑에는 아직 칠하지도 않았고, 가다가 뻑뻑해지면 또 부었다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 덜 칠해졌나? 올라가다 보면 이미 마르고 있는 중이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요. 아무래도 좀 더 큰 스펀지나 아니면 좀 더 큰 붓 이런 걸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작품하고 남은 물감으로 또 이 작품을 하고 그랬었죠. 이게 그냥 건조된 상태예요. 그런데 바니쉬를 해주면 이런 촉촉한 느낌의 좀 색이 되게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래도 얘하고 남은 물감으로 얘를 해줬었는데요. 얘는 광도가 전혀 없고요. 얘는 확실히 반짝반짝 광택이 생겼죠. 자, 얘도요. 아, 크다. 저 이거 여자 옆모습 같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여우 보인다고 하셨죠. 제가 여우 찾았어요. 여기가 여우더라고요. 여우, 주둥이, 눈 감고 있는 약간 귀, 이렇게 약간 여우 형상 같죠. 너무 사랑스러운 걸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감사해요. 자, 얘도 볼게요. 얘하고 남은 물감으로 얘 했죠. 자,
자, 레진 코팅은 이렇게 캔버스의 텍스처가 사라질 정도의 수평이에요. 완전 유리 같죠? 그런데 비해서 바니쉬는 아무래도 그 캔버스의 결과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광택을 주죠. 얘는 마치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완벽한 투명함을 자랑하고요. 이 두 코팅에는 이제 호불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3가지 재료로 바니쉬를 해봤고요. 자, 보너스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렇게 실리콘 오일을 넣어서 사용한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바니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닦아주나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막 세제로 닦아주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고 물티슈로 좀 여러 번 닦아준 후에 그 다음에 바니쉬를 해주거든요. 거꾸로 들었나요? 얘도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물티슈로요. 한번 닦아볼게요. 좀 오일이, 여긴 실리콘 오일이 확실히 들어가서 기름기가 있죠. 기름기가 있는 상태에서 수성인 바니쉬를 바르면 따로 노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누로 닦아주기도 하고 알콜로 닦아주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잘 닦아서 해봤더니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작품인데요. 얘도 그냥 잘 닦은 상태에서, 얘도 플리컵 작품이잖아요. 실리콘 오일이 들어간. 작년에 했네요. 작년 8월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얘도 잘 닦아준 다음에 요 글로스 바니쉬로 올려준 거예요. 요거처럼 잘 닦아서 한번 해볼게요. 한 개만 새 걸 더 꺼내서 닦아줄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얘는 저번 시간에 했던 푸어링 미디엄을 바로 이거 플로트롤을 이용해서 했던 작품이고요. 얘는 아주 초반에 제가 플로트롤을 구입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는 엘머스 글루올, 다 지워졌네요. 엘머스 글루올이에요. 얘를 사용해서 했던 플리컵 작품이에요. 요새 왜 플로트롤만 자꾸 쓰세요? 글루올 안 쓰시고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얘를 구입한 이후로 얘랑 진짜 친해지고 얘는 특성이 딱 이래 하고 체감이 될 때까지는 제가 얘를 좀 사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별로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얘로도 정말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요,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뭘로 할 거냐면요, 요걸로 해볼게요. 퍼프로. 좀 울퉁불퉁하기는 해도요, 표면이 기름 때문에 분리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좀 고르게 안 발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스스로 레벨을 잡기도 할 뿐더러 2번, 3번 올리면서 만회가 되니까요. 한 대략 40분 정도 지났고요. 아까 어떻게 했죠? 가로. 이번엔 세로. 자, 그러면 3번째 코트. 자, 아주 반짝반짝하게 잘 마무리가 됐죠.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요리할 때 쓰시고요. 실리콘 오일이 들어간 그런 플리컵 작품임에도 불구하고요, 물티슈로 잘 닦아내기만 해도 이렇게 바니쉬와 충돌하는 현상 없이 마감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랙이 간 부분들 있죠? 완벽하게 메꿔지지는 않지만요, 어느 정도 모공 프라이머를 한 것 같이 약간은 좀 커버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요, 바니쉬를 하실 때는요, 웬만하면 이렇게 꼭 장갑을 끼시는 게 좋아요. 아크릴 물감은 손톱이나 이런 사이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잘 안 벗겨지고 그러기 때문에 끼는 거고요. 얘는요, 진짜 찐덕찐덕해요. 스티키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또 다른 바니쉬를 이용하거나 다른 툴을 이용하거나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알게 된 게 있으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랑 공유를 할게요. 저도요,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작품을 하면서 저도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알아가고 배우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여러분이랑 함께 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요. 바니 씨도 한번 해보시고요. 뭐든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작품 어떻게 됐는지, 잘 됐어요, 완전 망했어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그런 댓글이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시작해봤어요. 예쁘게 잘 나왔어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요, 되게 뿌듯하고 제가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즐겁게 보셨나요? 도움도 많이 되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옆에 벨 모양 꼭 울리도록 설정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소마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